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2024년 9월 14일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죽어가던 전직 사설탐정 황성민이 간병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한 달 앞둔 조민석 형사는 오전 6시에 걸려온 병원 전화를 받고 서둘러 차를 몰았죠. 33년 형사 인생의 마지막, 왜 하필 이런 연락이 온 걸까요? 황성민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간병인에게 맡긴 봉투. 그 안에는 2019년 8월 15일부터 6개월간 은밀히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 바로 그 6개월 동안 서울 강남에서 3명의 대학생이 차례로 실종됐습니다. 5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연쇄 실종. 조민석은 직감했습니다. 이 봉투가 자신이 평생 풀지 못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욕망과 배신,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거대한 음모였다는 건 아직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빛 희망의 길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4일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만 윙윙거리는 새벽 3시였습니다. 폐암 사기로 투병 중이던 전직 사설탐정 황성민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죠. 73세. 30년간 온갖 불법 초경과 미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캐왔던 그였지만 죽음 앞에선 그저 외롭고 초라한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유품 정리 좀 도와주세요. 간병사 김영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황성민의 병실은 의외로 깔끔했어요. 책 몇 권,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3년간 단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죠. 김영희가 침대 서랍을 정리하는 순간 두꺼운 갈색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조민석 형사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 3층 강력계 사무실에선 조민석이 홀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5세, 23세 순경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온 긴 세월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해결한 사건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 조민석의 손이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2019년 강남 연쇄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두꺼운 케이스 파일이었어요. 조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3명의 대학생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이수진, 22세, 연세대 심리학과 3학년.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여학생이었어요. 박준호, 24세,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었죠. 김민재, 21세,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 게임 개발을 꿈꾸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왜 사라진 거야, 너희들은? 조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당시 52세였던 그는 이 사건을 풀기 위해 8개월을 매달렸었죠. 이수진의 아버지가 매일 찾아와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사무실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조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한 달 뒤면 정년 퇴임입니다.
아내는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아들은 은퇴 파티를 준비한다며 들떠 있었어요. 조 반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후배 형사 이태식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잠이 안 와서. 자네도 일찍 나왔네. 제가 당직이잖아요. 근데 반장님, 그 파일은? 태식이 조민석의 책상 위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2019년 사건이요.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군요. 조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형사 생활하면서 못 잡은 놈들, 못 찾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근데 이 사건은 유독 마음에 남아. 3명의 대학생이 6개월 사이에 차례로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당시에도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면서요? 그래. 서로 다른 대학, 다른 전공, 접점도 없었어. 마지막 목격도 각각 다른 장소였고, 조민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조민석입니다. 아, 조 형사님.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간병사 김영희입니다. 새벽에 죄송한데요. 혹시 2019년 실종사건 담당하셨죠? 조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황성민이라는 환자가 오늘 새벽에 사망했는데요. 유품에서 형사님 앞으로 된 봉투가 나왔습니다. 2019년 사건과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조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조민석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5년. 그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민석은 파일을 집어들고 재킷을 걸쳤어요. 반장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곧 퇴임하는 사람이고, 이건 공식 수사도 아니야. 하지만 태식은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운전이라도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조민석은 문득 5년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어요. 이수진의 아버지가 처음 실종 신고를 하러 왔던 날도 이렇게 붉은 아침이었습니다. 차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조민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형사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어쨌든 그의 33년 경찰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 평범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7층 VIP 병동. 차가운 형광등 아래 조민석과 태식은 간병사 김영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민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죠. 첫 번째는 USB였습니다. 2019년 8월, 2020년 2월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중요 대화 녹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죠. 세 번째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조민석 형사님께 저는 30년간 사설 탐정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캤지만 이것만은 양심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강남에서 실종된 3명의 대학생들.
그들은 실종이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황성민, 조민석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식이 조민석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들어 올렸어요. 황성민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 증거들을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초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조민석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죠.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감시기록, 박준호 추적일지, 김민재 마지막 날, 그리고 결정적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들이었죠. 조민석이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이수진의 일상을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역에서. 모든 사진들이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스토킹이네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조민석이 다음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이수진이 한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2019년 8월 10일 이수진과 김 회장의 만남. 강남 모 호텔 로비에서 2시간 대화. 조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회장이라고? 태식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박준호의 사진들도 비슷했어요. 같은 남자와 만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세요. 김민재 폴더에도 역시 같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3명의 대학생이 모두 이 중년 남자와 따로 만났다는 뜻이었죠. 조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는 찾지 못했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결정적 증거,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파일명은 2019년 8월 15일 진실이었습니다. 조민석이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음성은 선명하게 들렸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미 시작된 일인데. 중년 남자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진이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계속 질문하고, 그럼 처리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조민석과 태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준호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야.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김민재까지? 한 명도 남겨둘 수 없어. 넌 이미 공범이야. 이제 와서 빠질 생각은 하지 마. 영상이 끊겼습니다. 조민석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연쇄 실종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민석과 태식은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수사할 때 왜 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을까? 3명의 대학생이 모두 같은 사람과 만났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아, 2019년 당시 CCTV 기록들을 다시 확인해봐. 특히 3명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장님, 이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USB에서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중년의 남자,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비싼 정장, 고급 시계,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왼손 약지에 특별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조민석은 2019년 수사 파일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이수진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고급 승용차가 보였죠. 벤츠 S클래스. 번호판이 보이네. 태식이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77바 5584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대박이에요. 이 차 소유주가 김태준이라는 사람인데 LJ그룹 회장이에요. LJ그룹. 네, 부동산 개발하는 대기업이죠.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조민석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이 왜 대학생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을까? 태식아, LJ그룹이 2019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아봐. 검색해보니까. 아, 이거네요. 2019년 당남구 대치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대요.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서 무산됐다고 나와 있네요. 조민석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3명의 대학생들이 그 지역 출신은 아닐까? 태식이 급하게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반장님, 맞습니다. 3명 모두 대치동 출신이에요. 조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수진 씨 집이 대치동 1015번지, 박준호 씨가 1023번지, 김민재 씨가 1031번지예요. 모두 LJ그룹이 재개발하려던 그 지역이에요. 조민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재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네.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세 집 모두 재개발 반대 주민위원회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조민석은 USB로 돌아가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미 시작된 일인데. 이수진이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계속 질문하고 김태준이 3명의 대학생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일까? 조민석은 2019년 수사 당시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황갈색으로 변한 종이를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죠. 아, 이게 있었지. 한 페이지에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진 메모가 있었어요. 재개발 관련 의혹, 주민들 증언 개발업체에서 회유 시도 있었음. 하지만 구체적 증거 없음. 태식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시에도 의심은 했던 거네요. 응.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김태준이라는 이름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때 조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조민석 형사님이시죠? 저는 황성민의 조카 황민수입니다. 조민석이 놀랐습니다. 아, 네. 조의를 표합니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 경찰이 찾아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황민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삼촌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부탁받은 일이라서 연락했다고 했어요. 삼촌이 뭐라고 하셨나요? 2019년 그 사건. 삼촌이 직접 목격했대요.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대학생들을 협박하는 장면을. 조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삼촌이 그때 김태준의 의뢰를 받아서 재개발 반대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8월 중순쯤 김태준이 계획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을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자녀들을 통해서 압박하겠다는 거였어요. 대학생 자녀들을 회유해서 부모들을 설득하도록 시키는 계획이었다고. 그래서 3명의 대학생들을 따로 만났던 거군요. 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대요. 돈도 주고 좋은 조건들도 제시했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김태준의 의도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오히려 부모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조민석은 USB의 녹음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했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 그래서 김태준이 화가 난 거군요. 네. 삼촌 말로는 김태준이 완전히 돌변했대요. 회유가 실패하자 아예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위협이요? 대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했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대학생들이 더 강하게 반발했고. 조민석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삼촌이 그 과정을 기록해뒀다는 증거가 더 있나요? 네. 삼촌이 은행 대여금고에 뭔가를 보관해뒀다고 하셨어요. 열쇠를 주시면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맡겨두라고. 조민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삼촌 장례식장에 있어요. 강남 영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조민석은 태식을 받습니다. 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남의 한 장례식장. 황성민의 빈소는 한적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조카 민수와 몇 명의 지인들 뿐이었어요. 조민석과 태식이 도착했을 때 민수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형사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가 안내한 곳은 장례식장 옆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삼촌이 마지막에 많이 후회하셨어요.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민수가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대여금고 열쇠예요. 삼촌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관해뒀다고 하셨어요. 어느 은행인가요? 신한은행 강남점이에요. 삼촌이 30년간 거래하던 곳이라고. 조민석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어요. 민수 씨, 혹시 삼촌이 2019년 8월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 있나요? 있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가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정도였거든요. 다만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조민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황성민도 결국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거였어요. 민수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삼촌이 김태준과의 관계를 끊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2019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일을 정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고 하셨어요. 조민석은 계산해 봤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인 김민재가 실종된 게 2019년 11월이었어요. 그 직후에 황성민이 김태준과 연을 끊은 거였죠. 아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네. 삼촌이 그 이후로 계속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조민석과 태식은 장례식장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은행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태식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반장님, 혹시 무서우세요? 조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3년 형사 생활하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야. 진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번호 1205 황성민의 대여금고였어요. 열쇠를 돌리는 순간 조민석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신한은행 강남점 지하 금고실. 번호 1205 앞에 선 조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금고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봉투 3개, 또 다른 USB,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조민석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수진 관련 완전 기록이라고 적힌 문서들이 있었죠. 태식아, 이거 봐. 문서 첫 장에는 황성민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김태준으로부터 새로운 지시 받음. 이수진을 직접 만나 회유하라고. 돈 500만 원 제시, 부모님 설득 조건으로. 조민석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8월 15일. 이수진 회유 실패. 오히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위협. 김태준 격분. 2차 계획 지시. 2차 계획이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조민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8월 18일. 김태준 지시 이수진 납치 계획. 일시적 격리 후 부모 압박용으로 활용. 나는 거부했으나 협박당함. 태식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준호 사건 전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반장님, 이것도 보세요. 8월 25일. 박준호 역시 회유 실패. 이수진 실종 후 더욱 경계심 강화. 김태준이 더 확실한 방법 언급. 8월 30일. 박준호가 경찰서에 신고하려 한다는 정보 입수. 김태준 완전히 이성을 잃음. 조민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준호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뜻이었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자 김민재 최종 증언록이 나왔습니다. 11월 2일. 김민재가 이수진과 박준호의 실종이 김태준과 연관됐다고 의심하기 시작. 나에게 직접 연락해옴. 11월 5일. 김민재와 마지막 만남.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준의 계획, 재개발 비리, 그리고
두 친구들의 운명까지. 조민석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김민재가 진실을 알았구나. 조민석이 마지막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황성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 내용 시작. 이것은 황성민의 최종 증언이다. 2019년 11월 8일 밤 10시 김태준과 마지막 통화. 잠깐의 잡음 후 김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탐정, 김민재 문제 처리됐나? 회장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김민재가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이라고. 하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김태준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살인, 그게 뭐 대수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해 봤는데. 이번 재개발만 성공하면 5천억 규모야. 대학생 셋이 그보다 중요해? 녹음 내용 끝. 조민석과 태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김태준이 돈 때문에 3명의 무고한 대학생들을 죽였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건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그래. 하지만 조민석이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태준을 처벌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황성민의 독백이었어요. 2019년 11월 12일. 김민재 실종 신고 접수됨. 나는 이제 공범이 되었다. 김태준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했다. 2020년 1월 15일. 김태준으로부터 마지막 돈 받음. 5억 원. 입을 다물라는 대가. 하지만 이 돈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 같다. 2024년 1월. 폐암 진단받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 조민석은 황성민의 마지막 양심이 이 모든 증거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은행을 나온 조민석과 태식은 곧바로 KT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30층 건물이었어요. 화면 LJ그룹 건물 외관, 높이 솟아있는 모습. 반장님, 정말 직접 만나실 건가요? 5년을 기다렸어. 이제 끝을 봐야지. 로비에서 접수원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회장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서. 조민석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수사 관련입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10분만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접수실이 나타났어요. 김태준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50대 중반, 예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민석 형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019년 대학생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19년이요. 그건 오래된 일인데. 혹시 새로운 단서라도 생겼나요? 조민석이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황성민이라는 사람 아시죠? 순간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황성민이 5년간 모든 것을 기록해뒀습니다. 회장님의 지시, 대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통화까지. 김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증거 없는 추측으로 사람을 모독하는 건 좋지 않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조민석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김태준과 황성민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민재 문제 처리됐나? 하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그게 뭐 대수야?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형사님, 설마 이런 조작된 녹음으로 저를 협박하려는 건 아니겠죠? 조작이라고요? 조민석이 분노했습니다. 김태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변호사들 불러. 5분 후 정장 차림의 변호사 3명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법무팀입니다. 형사님, 혹시 영장이라도 있으신가요? 조민석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영장은 없었거든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녹음이 진짜라고 해도 5년 전 일이잖아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사님,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이 경우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시신이나 살해 현장 등. 조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과 문서는 있지만 실제 살해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는 없었어요. 김태준이 다시 웃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단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일 뿐입니다. 대학생들과 몇 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합법적인 사업 협의였어요. 그럼 3명의 대학생들은 어디 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어디선가 새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조민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김태준은 완전히 태연했어요. 형사님, 혹시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 바쁜 사람이라서요. 조민석과 태식은 아무런 성과 없이 LJ그룹을 나와야 했습니다. 반장님, 이대로 끝인가요?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조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야겠어. 조민석은 오래된 지인인 탐사보도 기자 박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어요. 수연아, 큰 특종 하나 줄까? 오빠, 뭔데 그래? 조민석은 모든 증거를 박수연에게 전달했습니다. USB, 녹음 파일, 황성민의 기록들까지. 3일 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J그룹 김태준 회장, 재개발 사업 위해 대학생 3명 살해 의혹, 5년 전 미제 사건에 숨겨진 진실, 전직 탐정의 증언으로 드러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LJ그룹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김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황성민의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그럼 음성 감정을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로소 공식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조민석은 정년 퇴임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33년 형사 생활 중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6개월 후 김태준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황성민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1심에서 김태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조민석은 제주도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8월 15일 이수진이 처음 실종된 날에는 강남의 작은 교회에서 추도식을 열어요. 3명의 대학생들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됩니다. 조민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33년 경력의 형사가 퇴임 직전에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황성민의 마지막 양심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